네, 신년 운세 사주 특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병자 일주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운세를 많이 보지요. 신년 운세. 예, 근데 이제 2024년은 이제 갑진년이 되겠습니다. 일주론을 가지고 이제 한 해 병자 일주 운세를 분석하는 건데요. 일주론으로 보는 건 이제 당연하죠. 일주가 이제 사주 분석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일단 병자 일주를 보시게 되면은요. 일주로는 이제 일지의 지장간을 잘 살펴서 이제 분석을 해요. 그래서 자수는 이제 병자의 자수의 지장간은 임수하고 이제 개수가 되겠죠. 10, 20은 한 달 30일 동안 10일간은 임수, 20일 날은 개수가 이제 작용을 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임수와 개수는 완전히 다르죠. 예. 병자일주는 이제 천간 지지가 전부 이제 그 양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양적인 속성, 그러니까 외성적인 성격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의외로 그 병자일주는 실제 그 임상을 해보거나 아니면 실제 또 병자일주를 만나보면 실제는 내성적인 그 성향이 좀 강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병화가 자수를 보면은 12운성상 이게 태지가 되거든요. 자, 보시게 되면 오늘 이제 병자일주죠. 병화가 이제 여기에 있죠. 여기에 있습니다. 자수가 이제 여기에 있어요. 병화는 이제 양의 천간이니까 12운성상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죠. 그래서 절, 태양, 생욕대, 노광세, 병사묘 12단계에서 병화가 자수를 보니까 절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태지가 되는 건데, 이 태지는 이제 그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제 그 잉태한 그런 단계입니다. 이제 포자라 그러죠. 이제 그런 그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굉장히 이제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양육할 수 있는 기반이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잉태가 된 상태이지, 이제 그 양의 단계죠. 그 다음 단계가 태양의 단계인데, 양은 이제 기를 양자를 쓰잖아요. 이 전 단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완벽하게 아기가 지금 엄마 자궁에 착상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정서적으로 좀 불안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태궁이라고 이제 써놨어요. 그리고 이제 병화는 태양이죠. 자수는 이제 큰 이제 호수나 바다를 의미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병화는 밝고 자수는 어두운 거죠. 밝고 어둠이 교차해가지고 이제 성격이 좀 약간 좀 변화가 좀 많고, 뭐 이제 약간 좀 변덕스러운 그런 이제 그 경향이 좀 띄고 있어요. 병자일주가. 그래서 이제 태양과 호수라고 봤는데, 제가 앞에 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제 태양이 있고, 이 태양은 이제 병화가 되겠죠, 그죠? 병화가 되는 거고, 지금 큰 호수 강인데 이거는 이제 자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병자일주를 그림이나 사진으로 나타낸다 그러면 이러한 형태의 이제 모습이 되겠어요. 보면 좀 형태가, 그림이나 사진 형태가 좀 깔끔하죠? 청정합니다. 그래서 병자일주가 실제 만나고 보면 그 성향이 굉장히 좀 맑고 깨끗한 그런 게 있어요. 병자일주가. 좀 때묻지 않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자, 임수는 이제 편관이 되고 개수는 정관이 되죠. 전부 다 이제 관성을 깔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자존심이 강합니다. 안 그래도 병일간이 자존심이 강한데, 이렇게 관성을 이제 이렇게 깔고 있다고 한다는 얘기는 자존심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단정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병자일주는 남녀 공이 미남미녀가 많아요. 실제 만나봐도 굉장히 피부도 괜찮고 굉장히 좀 외모를 중시하는 그러한 이제 일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애정사가 많습니다. 남녀 공이. 예. 남녀 공이 그래요.
그런 이유는 이제, 뭐, 일단, 좌우묘유, 이렇게 굉장히 이런, 생지를 깔고 있죠. 깔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애정사가 좀 많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남자는 여자는 남자를 이렇게 해서 굉장히 사연들도 많고, 그러한 일주가 이제 병자 일주가 이제 되겠습니다. 관성을 보시게 되면 임수가 이제 자수를 보면은 왕한 거죠. 임자 왕이죠. 개수가 자수를 보면 녹지에 있어요. 그래서 정평관이 전부 다 보면 노왕지에 있죠. 녹지하고 왕지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태인데, 이렇게 이제 관성이 녹왕지에 있다고 한다는 얘기는, 직업의 어떤 승진욕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태국에 있다 보니까 직장이나 이런 조직 생활은 약간 동적인 분위기보다는 좀 정적인 분위기에 잘 맞아요. 직업적성이 이제 이게 군인경찰 써 있는데, 이게 뭐 굉장히 동적인 직업 아닙니까? 하지만 실제 군인경찰, 저도 이제 군생활을 좀 했지만은 군인경찰이 의외로 정적인 분위기가 많아요. 예, 의외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직업은 공무원, 전문 직장인, 교육계통, 군인경찰, 이런 계통이 잘 맞습니다. 이 병화가 이제 필요로 하는 천간, 병화한테 도움이 되는 천간 진신인데, 이건 임수, 간목, 기토, 무토, 신금인데, 임수나 신금이 가장 그래도 병화일간에는 도움을 주는 천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병자 일주가 갑진년을 만났죠. 그러면 이제 운세를 봐야 되는데, 일주로는 일주론대로 봐야 되는 겁니다. 일주로는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공부를 안 할 수는 없겠죠. 사주 분석이 기본이니까 하지만 일주론은 일주론일 뿐입니다. 나머지 6글자가 어떻게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양상이 많이 바뀌어요.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주 원국 8글자는 이거는 체의 영역이라고 해서, 이거는 뭐냐면 그냥 굉장히 정적인 분위기로 이제 가는 거고, 이거는 이제 운세는 용이죠. 체와 용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체는 체고 용은 용이에요. 아무리 이 체를 공부를 한다고 한들 사주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이 체의 영역은 그냥 이 사람의 전반적인 모든 분위기를, 아니면 모든 어떤 그런 육친성, 관성, 재성, 인성, 식상성 이런 것들을 암시할 뿐이지 실제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평상시에. 원국에 충이나 형이 있다고 해서 항상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뭐 병절주가 5월에 됐다 그러면 좌우충이, 그럼 이게 뭐 이 사람은 평생 좌우충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좌우충이 돼 있더라도 이거는 그냥 충일 뿐이에요. 평상시에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 운에서 올 때 작동을 해요. 운에서 올 때. 그래서 운을 잘 봐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대운, 세운을 이제 용이라고 하죠. 24년이 갑진년인데, 이제 세운 천간이 간목이 들어온 거예요. 사주 원국 안으로. 그러면 천간은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천간 오합으로 작동을 해요. 자, 천간충도 얘기하는데, 천간충이, 이제 그 5개 충이 있죠. 근데 천간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천간은 충이라고 보기보다는 극으로 봐야 돼요. 극으로 봐야 됩니다. 그냥 극하는 정도예요. 그래서 천간이라는 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기운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거 하늘의 기운이에요. 하늘의 기운은 충을 하는 거는 실제 뭐냐면 지지에서 충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변동이 생기는 것이지, 하늘에 보이지 않는 기운을 충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뭐 갑경충이네 뭐 해가지고, 물론 이제 이게 만약에 경금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충으로 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충보다는 극으로 보는 정도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작용력은 지지보다는 많이 약합니다. 예,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 간목이, 24년 갑신년에 이 세운천간 간목이 작용을 하는 거는 합으로 봐요. 합이 돼야 돼요.
갑진년에 세운천간은 갑이죠. 그럼 갑기합으로 가잖아요. 그럼 기토를 봐야 이 갑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갑이 이제 드러난 천간에 기토랑 이렇게 합을 할 수 있죠. 병자일주가 기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지의 지장간에 있는 기토랑 합을 할 수도 있는데, 지지의 지장간에 기토가 있는 지지는 축, 오, 미 3개밖에 없죠. 축, 오, 미 3개밖에 없어요. 지지, 이거 보시면 미, 오, 축을 보시면 지지, 지장간에 기토가 보이시죠. 나머지 지지에는 지지, 지장간에 기토가 없어요. 그래서 기토를 봐야 되는데, 자, 지지, 지장간에 있는 기토랑 이렇게 합이 되면 이 간목은 작동을 하는 거고, 드러난 천간에 이 기토랑 합이 되면 일단 얘는 작동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이 기운이 들어오다가 얘랑 합을 하느라고 이게 실제 작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지의 지장간하고 합을 하면 이 간목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예. 작동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기토는 이거는 합거라고 해서 이거는 뭐냐면 실제 작동하지 않는 거고, 지장간은 합생이라고 해서 이거는 합이 돼서 생산을 하는 거예요. 생산을. 네. 그래서 이제 병화 입장에서 간목은 이거는 편인이죠. 편인입니다. 편인. 편인이라는 거는 인성인데, 인성이라는 거는 이제 계약이나 학업이나 명의의 어머니를 의미하는 건데, 이건 편인이기 때문에 조금 좀 달리 봐야 되겠죠. 좀 색다른 사고방식, 추상적이고 표준적이지 않고 그 다음에 일상적이지 않아요. 이러한 인성의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병일간이 갑을 본다는 거는 새로운 사고방식, 새롭게 내가 뭘 공부를 하는데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특이하게 내가 뭘 좀 해보고 싶다. 그런 것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작동을 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지지의 지장간의 기토를 봐야 되는데, 여기 있는 천간하고 이렇게 합이 되면 제가 작동을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만 있는 거예요. 마음만 있고 실제 행동으로는 옮기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기토도 있고 만약에 축, 오미도 다 있다 그러면 어떤가요? 이거 많이 이제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얘랑 합을 하잖아요. 들어간 천간하고 합을 하면 얘랑은 합이 되지 않아요. 예. 일단 하면 묶였잖아요. 그죠? 묶였는데 다시 지지지장간에 있는 축, 오미에 있는 기토랑 합을 하지는 않는다. 예. 저한테 많은 질문을 하셨어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운 지지가 이제 진토죠. 운에서 오는 지지는 연지, 월지, 일지, 시지 순으로 쭉 가면서 작동을 해요. 그러면 요 진토가 연지를 만나고 월지를 만나고 일지, 자수까지 오겠죠. 그래서 자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12개 지지를 한번 다 대입을 해보자는 거죠. 다 대입을. 일단은 간목은 기토랑 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거랑은 일단은 뭐 특별히 얘기할 게 없어요. 갑경충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아까 제가 충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천간, 세운 지지, 세운 천간, 간목이 작용할 수 있는 거는 기토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운 지지를 보시게 되면 이제 자부터 보시게 되면 뭐 병자일주가 쥐띠다. 그러면 일단 먼저 자진이 되겠죠. 그런데 이미 뭐냐면 병자일주는 일지가 자수죠. 그러니까 자진이 일단 되는 거예요. 쥐띠가 됐든 뭐 자월이 됐든 뭐 어쨌든 자진인데, 이 자진은 신자진 삼합의 반합이에요. 반합도 삼합의 반합은 인정을 합니다. 작용을 해요. 근데 이 신자진은 이거는 수국이죠. 수는 병화 입장에서 얘는 관성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어쨌든 병자일주는
그 갑진년에 진하고 자진 반합을 하면서 관성을 득한다고 이건 해석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니까 자, 자진 반합으로 인해서 뭘 얻었어요? 관성을 득한 거죠. 그러면 남녀 공이 직업이나 직장에서의 이동수, 변동수, 취업을 의미하는 거고, 관성은 여명 입장에서는 남자를 의미하는 거니까 남자도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명 입장에서 아니 선생님 저는 뭐 그럼 직장도 옮기거나 새로 생기고 남자도 생기나요? 뭐 둘 다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본인의 처한 위치를 잘 보시면 뭐가 들어오는지 알겠죠. 예, 뭐가 뭐 두 개 다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뭐 어쨌든 관성의 득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축, 자축이면 지사음이 신수로 12개 지지를 다 대입해 보는 겁니다. 축진파 정도인데 이건 큰 작용력이 없어요. 스트레스 정도. 자축인. 자, 인은 인묘진 방합의 반합인데, 인진인데 이거는 뭐 그 방합도 그 성립이 안 되죠. 방합 여러분 잘 아시죠? 방합. 인묘진 목, 사오미 화, 신유술 금, 해자축 수인데 방합은 세 글자가 다 모여야 작동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인은 인진 뭐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되잖아요. 지진은 있잖아요. 지진은 형충회합으로 작동을 해요. 형 공부 많이 하셨죠? 네, 형. 인신사 축술미 대표적인 거. 그다음에 뭐 자형 있고 축은 육축, 회는 이제 삼합 방합을 의미하고 합은 육합인데 인진 형충회합에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되잖아요. 무탈한 한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묘진 이것도 해당 사항이 없죠. 인묘진, 진진 자형인데 이거는 작용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사진, 형충해합에 해당되지 않죠. 작용력이 없어요. 파해, 원진 뭐 이렇게 있는데 귀문도 있는데 이런 건 좀 제가 너무 광범위하니까 그리고 작용력도 약해요. 오진 뭐 아무것도 없죠. 해당 사항이 없어요. 작용력이 없습니다. 오미, 진미, 파 정도인데 이것도 아까 얘기했지만 큰 작용력이 없어요. 신진 이것도 형충해합에 해당되지 않죠. 예. 오미, 신유 이건 진유합이죠. 이거는 형충해합의 중에서 합에 해당이 되죠. 이건 작용이 해요. 자, 진유합으로 묶이는 거죠. 일단은 묶인다는 얘기는 잃는다는 건 아니에요. 좀 답답함이 있어요. 근데 병화 입장에서 이 유궁은 재성이죠. 그러면 일단은 병자일주는 갑진년에는 금전적으로 조금 묶일 수가 있겠다. 답답함이 있을 수도 있겠다. 금전적으로 인해서 이렇게 예측을 하고 그러한 그 예측을 미리 하시고 2024년을 이제 보시게 되면 그게 이제 액땜이 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돈이 좀 묶이는구나. 금전적으로 좀 답답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알고 대처하시면 됩니다. 신유술. 자, 진술충이 되죠. 진술충이 되면 지금 형충해합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작동이 되는 거죠. 진술충이 되면 뭐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안 좋다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변화가 많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변화는 있잖아요. 자, 진토의 지장간은 을계무죠. 술토의 지장간은 신정무예요. 이 지지의 지장간이 충이 되면서 나와서 제가 얘기했던 이 천간오합, 갑기, 을경, 병신, 정인, 무게합의 이러한 시스템의 형태에서 얘가 들어오고 나감이 있어요. 지금 같이 붙는 거예요. 자, 진토는 을계무죠. 을경합, 그 다음에 여기 무게합, 그 다음에 술토는 신정무죠. 이것은 병신합, 그 다음에 이건 정임합, 이거 무게합. 이런 식으로 천간오합의 형태로 작동이 돼요. 진술충일 때 병자일주가 개띠다. 아니면 술월에 태어났다. 아니면 술시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진술충이 작동을 하면서 이렇게 복잡한 양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그 복잡한 양상은 어떤 것이냐? 이성 간의 어떤 만남과 헤어짐, 그 다음에 금전적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직업적인 변동,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변동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단은 병자일주가 이게 지지의 술토를 깔고 있다고 한다면 2024년은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해, 이렇게 알고 대처를 하시면 돼요. 예. 그게 개운법입니다. 다른 게 개운법이 아니에요. 인터넷상으로 유튜브에 나와 있는 개운법 많이 나와 있는데 그 하나도 맞지도 않아요. 예. 개운법이란 건 뭐냐면 본인이 알고 대처하는 게 개운법입니다. 폭풍우가 오는 거 미리 알고 대처하는 거하고 전혀 없이 그 폭풍우 맞는 거하고는 양상이 틀려요. 예. 맞아도 덜 아프고 다 대처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방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술토가 있는 거는 많은 변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두려워할 건 없다. 해, 진해, 원진이죠. 뭐 원진 정도면 큰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자, 2024년 갑진년 병자일주 건투를 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